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가온칩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주차의 기대주가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인데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1847.12 대 1, 기관도 1903곳이나 참여했어요. 2022년 공모주 중에서 최고치입니다. 4x4의 경쟁률을 넘어선 거예요. 신청가격 분포표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공모가가 조금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이 제시됐는데 표를 보시면 14,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97.57%나 됩니다. 가격 미제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15,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도 91.15%나 됩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는 최종적으로 14,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15,000원에 확정할 수도 있었는데 분위기를 조금 살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신청가격 분포표가 좋아서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경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겠습니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 14.74%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의미 있게 막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해서 보면 유일 로보틱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4x4가 넘사로 높았고요. 그래도 14.70%면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관별로 확약을 신청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골고루 우선 참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실적 유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도 11%대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가온칩스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ARM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라는 부분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모개요 수정된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공모가 1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총 공모 규모는 280억 원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608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11일부터 12일까지, 환불은 16일에, 주말이 껴서 4일 걸리는 거고요. 상장은 5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주관했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8.65%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461억 원 정도, 기존 주주의 비율은 11.24% 존재합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하자면 경쟁률은 22년 최고치다. 신청 가격 분포표도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제시한 비율이 거의 다였고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7.69% 초과한 14,000원에 확정이 됐다. 확약 비율은 14.70%로 경쟁률과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실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금액은 460억 원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와 대박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건이 비슷한 IPO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 원대면서 경쟁률은 1,500대 1 이상이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너무 낮지 않았던 종목들 보면 맥스트와 원티드랩, 아스플로, 비트나인, K옥션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온칩스의 경쟁률은 아스플로 다음으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딱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맥스트와 K옥션은 확약 비율이 아주 높았고요. 원티드랩은 수요 예측 때 11% 정도밖에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40% 넘게 잡아주면서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유통 물량도 보면 그냥 가온칩스는 중간 정도, 기존 주주 비율은 그나마 낮은 편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400억 원대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 그래서 수치들이 약간 뭔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 친구들 대부분이 시초가는 100%로 출발을 했고 아스플로는 보면 원준과 동시 상장이었고요. 비트나인은 디어유하고 동시 상장이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스플로와 비트나인도 단독 상장일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봤을 때 가온칩스가 시초가 100%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좀 많이 높여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5월 2주차에 일정이 많기는 하지만 테린페이퍼, 마스턴 프리미어리치 1호, 원스토어. 근데 어쩌면 그 중에서 그나마 기대주가 가온칩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독 상장 일정으로 매수세가 조금 몰려주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네, 우선 가온칩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과 AI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 이게 첫 번째 기대 요소였죠. 고객사의 국내 최초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서 지금 시제품의 제작은 완료가 됐고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 요소였던 일본 시장 진출.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 같이 최신 미세 공정 지원이 가능한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크하고 노리면 큰 기회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가온칩스는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과 이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력을 2개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일본 고객사의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용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AI,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다룬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가온칩스에 대해서 약간 고평가고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 때문이었는데요. AD 테크놀로지도 가온칩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DSP 파트너 멤버이면서 국내 디자인하우스 1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어렵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보다 높은 펄을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한 건 약간 욕심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기관들이 가온칩스에 점수를 준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다루느냐인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는 차량용과 AI 위주라고 했어요.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모바일과 빅데이터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고요. 기관들은 가온칩스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나 AI가 워낙에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이기는 하니까. 네,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챙겨볼게요. 대신증권 배정 물량 50만 주입니다. 균등 물량은 25만 주 되겠죠?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요. 계좌 개설은 10일까지 만들어야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계좌 수가 워낙 많은 증권사인데다가 풍원 정밀 때 40만 건 넘게 유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균등만 참여해서 배정을 빵주 못 받게 되면 슬프긴 하지만 수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청약 한도는 100% 등급 기준 2만 5천 주예요. 증거금으로 1억 7,500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7만 원 필요해요. 보통 제가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예측해보고 끝내는데요. 가온칩스는 겹쳐있는 일정들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감 잡는 정도로만 참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주 중에서 100% 등급 기준 청약 한도가 1억 원대이면서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던 종목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에 트임은 2021년에 청약 진행된 공모주인데 똑같이 대신증권에서 진행이 됐고 한도도 딱 비슷해서 가져왔어요. 자, 트임에 총 7.6조 원 가량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때보다는 기본적으로 증시의 유동자금도 훨씬 많고요. 공모주 청약 참여 인원도 훨씬 많아졌어요. 보면 청약 한도가 1억 원 겨우 넘었던 22년 공모주 퓨런티어에도 8조 원 넘게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는 만약에 단독 일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10조 원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공모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테린페이퍼, 마스턴 프리미어리치 1호,
원스토어하고 일정이 겹치니까요. 자금이 아무래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테림페이퍼는 크게 기대되지는 않고요. 리츠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온 것 같고요. 원스토어가 2주차 우리의 청약 판단을 판가름낼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SK슐더스와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됐던 데다가 SK슐더스가 오늘 청약 철회 소식을 들려줘서 원스토어도 사실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가온칩스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수요 예측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대부분의 자금은 그냥 가온칩스로 유입이 된다. 조금 분산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9조 정도를 잡고 비례 경쟁률을 계산해 보니까 5142.86대 1이 나오더라고요. 약 5000대 1 정도로 생각을 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약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46입을 적용하면 조금 더 낮아지긴 하겠고요. 자, 생각보다 다른 일정, 그 겹친 다른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가온칩스에 유입되는 자금은 더 줄어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면 가온칩스에 자금이 더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결론적으로 가온칩스는 충분히 청약에 참여해 볼 만한 공모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